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8.1도 등 28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일사의해 낮 기온이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적조가 경북 동해안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는 항공 예찰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양식장에서는 물고기를 조기에 출하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가 경북 동해안 곳곳에 번지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호미곶까지 적조주의보가 발령됐고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포항시는 헬기를 동원해 경주 간포에서 영덕까지 항공 예찰에 나섰습니다.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전체적인 우리 해상을 관찰하는 것이 적조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항공 예찰 결과 경주시 양남면에서 포항시 호미곶 일대 3에서 5마일 해상에 200에서 400m 크기의 적조띠가 관측됐고 영덕 강구 먼바다에도 적조띠가 확인됐습니다. 동해안 시군에선 황토 2만 2천 톤과 순환펌프 1,600여 대를 확보했고 어민들과 함께 SNS를 통해 적조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자체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30분마다라도 한 번씩 현미경으로 관측해서 개체수가 불어나면 취수를 중단하고 액화산소와 수중펌프로 연명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죠.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항 지역 양식장에선 물고기 230여만 마리를 출하하는 등 조기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적조띠가 발견됨에 따라 내일부터 황토 살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주시가 적조 확산에 대비해 만여 톤의 황토와 바지선 등의 방제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육상 양식어가에는 37톤의 액화산소와 수중펌프 128대, 저층해수 공급 장치 등의 장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조가 게릴라성으로 출몰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주시와 포항시가 합동 방제를 통해 적조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주에서는 7개 양식장에 290만 마리의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는데 지난해 발생한 적조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영덕군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반대와 주민투표 실시 의견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지난 12일 만 19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61.7%가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했고 찬성은 30.6%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규 원전 후보지 결정에 앞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8.3%,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3.4%로 격차는 찬반 의견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DNA가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주민세를 만원으로 올렸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내년 인상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3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3,000원에서 5,000원이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만원으로 인상해 최근 고지서를 보냈고 인상하지 않은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내일 의회 간담회에 조례 개정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고 포항시와 경주시도 내년 인상을 목표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주민세를 올리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로 받는 교부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 부담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경북 지역 온열 환자가 7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최근까지 경북 지역의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75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전국적으로 50대에서 온열 환자가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국종성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과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국 교수는 에이펙 국가들의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 현상과 식물성 플라크톤, 북극 온난화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에이펙 과학상에는 재난 위험 경감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과학자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독도에서 첫 공식 미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대구대교구 울릉도 도동성당은 오늘 독도에서 영토를 수호하다 순국한 선열들의 넋과 한반도 평화를 기리는 성모 마리아 심신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독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자원 수탈 대상이자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의 독도 5인 포격으로 양민이 희생된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가 전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을지훈련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310개 기관 2만 5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됩니다. 이 기간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제 훈련과 국가 중요시설 방호 훈련이 펼쳐지고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단전, 단수에 대비한 생활체험형 훈련이 지역별로 중점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을지연습 훈련 기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장비 전시회와 비상식량 취식, 방독면 착용 훈련 등 다양한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횟집이나 식당에서 자주 나오는 해방풍 나물을 오는 10월부터는 식탁에서 쉽게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영덕군 영해읍 성내리 7천여 제곱미터에 이중 수막하우스 12동을 신축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해방풍을 키우고 있는데 성장이 순조로워 오는 10월부터 수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0여 농가가 12톤을 생산했으나 앞으로는 생산량이 배로 늘어나고 이중 수막하우스로 겨울철에도 수확이 가능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나리과에 속한 해방풍은 국외 반출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으로 해안가 모래땅 양지에 자생합니다. 앞으로 영농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한 번 적발로 곧바로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고 부정수령자 명단과 위반 내용은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온 국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성범죄 예방과 범죄자 사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가 2011년 20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3년 사이 6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수는 3,200여 명으로 지난 2011년 대비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주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기초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하수도 정비 계획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대상지는 마동과 하동, 신경주 역세권, 한수원 본사 주변 지역 등 각종 개발 행위 지역으로 52제곱킬로미터의 하수도 처리구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이달 말까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완료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